제가 여러 말을 보태지 않아도 지난번에 노출되었던 메시지는 많은 함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자회견 중에 내가 양해머리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고 있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을 만나셔서 북한 방송 개방과 HTS 차단 이걸 말씀하셨다고 했던 건지 궁금한데 그 시점이 언제고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저는 6월 12일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그렇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께서 그때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예.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출마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원래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른 일정에 열리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면은 아마 한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가지고 절묘하게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치러버리시라.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된다 그러면 빨리 치러버리시라.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졸속 입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당의 메시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부터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위인 설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적을 세우면은 그 목표나 지령을 적극 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위인 설법하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나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했는데. 그래서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당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마 가장 웃고 있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윤핵관들 입장에서 왜 대표님이 꼭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표님께서는 당대표를 하면서 제가 조직적인 저항에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저항은 아마 PPAT였을 것이고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말이 나온 뒤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더 큰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경선 위주로 다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공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공천제도가 PPAT와 경선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우려가 생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윤핵관 호소인들 중에서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 미달자들의 공천을 시도하려다가 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 공천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아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번역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당에서 가방을 들고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세운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 싶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부도의 위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똑지 좀. 네. 그러면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앞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대선 과정에서 양두구육의 대머리가 이 윤핵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 개고기. 네, 개고기. 그게 윤 예.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지. 개머리는 나도 개머리.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지난번에 제가 양두구육을 얘기하니까 이철규 의원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나를 개에 비유하느냐 이렇게 발끈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사자성어를 정확히 공부하시면은 이철규 의원님은 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요. 예. 앞에 있는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저를 대통령께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정책을 진언드린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그런 어떤 모욕을 안겨주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 사람 아니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죠.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예.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접촉하시거나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저는 주호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항상 주변에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주호영 대표께는 항상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주호영 대표님께도 저에게도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주호영 대표님은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주호영 대표님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노출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호영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예.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 그런 뭐랄까요? 적어도 주호영 대표님한테 등 떠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호영 대표님이 가지고 계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등 떠밀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게 또 당의 지지율이나 그 상황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양비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고, 그리고 저는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소한의 제가 할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쌍방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 정말 비열한 논리지만요, 지금 윤핵관 어느 누구도 만약에 자기 가족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선당우사해라는 소리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만약에 당이 아니라
회사에서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뒤집어 엎어놨을 분들입니다. 예. 아까 윤핵관이 희생양을 점점 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희생양에 대통령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삼성간호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심기를 계속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혹시 직접 대통령 향해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어떤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와 제가 봤을 때 한 50대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와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간에 인식이 갈라진 지점이 그겁니다. 작년 12월과 1월에 김종인과 이준석이 선대위를 헤집어 놓지 않았으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는 탄생했겠느냐. 그때 혼란상과 난맥을 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런 진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다투는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 아마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고 그저 땡깡 부리는 당대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 조용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아마 이준석 때문에 표차가 적게 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갔을 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윤핵관들을 도려내고 정말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인지 아니 이준석이 어디 산사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닥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도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다닐 때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발 선거 대책이나 세워라. 이준석 대책이나 세우지 말고. 참 희한한 게 그때는 저한테 선거에 손 떼라고 해놓고 손을 떼니까 또 이준석 찾으러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무리수를 강행해가지고 이준석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려고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를 만약 거둔다면은 이준석 생각하지 말고 잘해가지고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준석만 쫓아내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르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예?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해보십시오. 예. 이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야 될 일 빼놓고 나머지 다 해봤자 변화가 오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다 알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지 아니면 국정 기조가 바뀌고 문제되는 인사들이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뭐 이거는 여론조사 해보면 8대2 나올 겁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비대위 전환이 어찌됐든 공식화됐고 출범도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번 사태 문제가 윤핵관이라고 했고 문자 메시지를 유출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윤핵관의 책임론이 이게 좀 불거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책임하에 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원내대표는 하면서 직무대행은 그만두겠다라는 표현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될 수 있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의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한 3주쯤 있다 갑자기 권성동 대표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의총을 열어가지고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
그 논리적 개연성은 언젠가는 꼭 한번 설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3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는 텔레그램 노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사고 상태에서 텔레그램이 노출되면 왜 비상 상황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그러면 인적 회신, 그러니까 인적 어떤 회신을 방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여기 아까 언급하셨던 윤핵관 호소인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좀 대통령실까지도 좀 인적 회신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궁금합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뭐 제가 불출마 선언하라고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조그만 장원이라고 표현했던 우세 지역구에서 나와가지고 수도권으로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적어도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스스로 부딪혀 보고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부산 사람, 대구 사람, 광주 사람, 전주 사람 다 만나보고 청주 사람, 충주 사람 다 만나보고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윤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국정을 담임할 정도의 핵심 관계자가 되기에는 그들의 귀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있고 그들의 입은 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제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다소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 정도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이 되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방증일지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고 그리고 또 그 유출에 대해서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져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 비서진들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실험은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출국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저는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 서울공항으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언론의 취재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새어나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과거 이미 1년이 넘은 패싱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 가지고 저도 확신해 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 근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많은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오해에 따른 간극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 궁금합니다. 뭐 제가 누차 그런 걸 뭐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권리들을 원하고요.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에는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체감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당이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행태를 벗어난 그런 정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당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경제의 대명사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을 다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한쪽으로는 북한으로 북송된 분들의 안전과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선당우사 같은 아까 말했던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를 쓰는 그런 상황. 아니, 정동영 씨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는 쓸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 우리 당이 그런 선당우사라는 표현을 차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예. 아까 텔레그램 그 윤 대통령 텔레그램 메시지 보고 특이한 뭐 경험이었다고 하셨는데 특이하다는 게 좀 어떤 상황인지.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바라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표를 던지면서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들 다 굉장히 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절제된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면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맞을게요. 그 이제 가처분이 이제 수출에 나와있고 그 이후에 또 경찰 조사가 네. 이제 남아 있잖아요. 최근에 경찰 인사가 단행되면서 좀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까요? 저는 최근에 뭐 저를 수사하던도 아니죠. 저를 수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어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인사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사실 서울경찰청에서 최근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제 사건을 콕 집어가지고 뭐 압수수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언급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뜬금없이 저에게 뇌물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국가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응 대상도 아닌데 도대체 뭘 바라보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의 어떤 수사 방해를 낸 것을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1년에 어쨌든 그 경찰국 신설부터 불거진 그 경찰과 정권과의 그런 어떤 다소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런 저에 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사가 오히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먼저라도 좀 오해를 풀자라고 뭐 제안하거나 생각하시나요?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답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글쎄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을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과 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들었더니 오해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자질구레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눌 생각은 없고, 제가 진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경로들은 하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등은 그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미 그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제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연예관에게 하실 말씀 다 했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었던 말, 네? 하고 싶었던 말씀 다 하셨다고 보고 계세요? 책을 왜 쓰겠습니까, 제가? 그럼 혹시 그 책은 언제